수요일 숙제입니다. 수원수2에 있었던 8문제와 오늘 배웠던 함수의 극한값 미분계 추정이 8문제 정도. 그림과 같이 2보다 큰 실수 t에 대해서 두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요. 그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을 A, B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그래프가 지나는 그 Y축, 그러니까 Y절편이죠. Y절편을 각각 이제 C와 D라고 하고, 그건 기니 D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우선 이 y는 2의 x승, 이 그래프는 기본 그래프죠. 따라서 c의 좌표는 0,1임을 알 수 있고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t, 얘는 y는 2의 x승을 갖다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뒤 y축 방향으로 t만큼 평행이동을 한 그래프죠. 그러면 0,1을 갖다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t만큼 평행이동 한 것이면 d의 좌표는 0,t-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기억을 봅시다. CD의 길이는 t-2다. D의 y좌표가 t-1이고 C의 y좌표가 1이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이제 t-2가 나오게 되죠. 기억은 그래서 맞습니다. AC와 DB가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지 확인을 해보려면 우선 AC와 DB를 일단 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사각형이 하나 보이는데, 아까 말했듯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x승 플러스 t 그래프는 이의 x승을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고 t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대칭이동 평행이동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둘의 그래프가 사실은 이런 식의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과도 같아요. 결국에 얘네 둘끼리의 대칭점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대칭점이 y축 방향으로 t만큼 평행이동한 그 특징에 의해서 현재는 이쪽 부분에 존재를 하겠고, 결국에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었을 때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가 같고 이쪽 길이가 이쪽 길이가 같기 때문에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것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AC의 길이와 그다음에 DB의 길이도 같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합동 조건을 따져보면 쉬워요. 이렇게 이었을 때 얘네 길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합동이고, AD의 길이와 AC의 길이와 DB의 길이도 같다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삼각형 ABD의 넓이가 AOB의 지금 t분의 t-2승, t분의 t-2배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이 기니디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 산지를 다 유기적으로 연결해줘서 봐야 되는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이어주도록 할게요. 삼각형 ABD를 보면 삼각형 ABD는 여기입니다. 여기 삼각형, 작은 삼각형이고, 삼각형 AOB를 보면은 원점으로부터 이은 두 개의 점, 요렇게 두 개의 선 해가지고 이 삼각형, 이거를 갖다가 삼각형 AOB라고 한대요. 여기입니다. 그때 삼각형 ABD의 넓이는 AOB의 넓이에 이렇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뭔가 정의 내릴 만한 길이가 안 보이죠? 같은 변을 쓰고 있는 삼각형 두 개를 찾으시면 됩니다. ABD와 AOB는 선문 AB를 중심으로 밑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높이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겠죠. 그러면 둘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써보면 삼각형 ABD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선문 AB 곱하기 점 D에서 여기로 내린 수선을 갖다가 스몰 h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높이가 필요하겠죠? 그럼 삼각형 AOB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선분의 AB 곱하기 원점에서 여기로 내린 선분을 갖다가 라지 H라고 하겠습니다. 라지 H. 그럼 저희가 결국에 얘랑 얘가 같으니까 라지 H와 스몰 h 간의 관계를 따져주시면 돼요. 그 관계를 어떻게 따지냐? 삼각형 내부의 평행선을 이용하면 됩니다. 우선 여기 있는 h, 스몰 h 길이하고 여기 있는 스몰 h 길이는 당연히 같을 겁니다. 삼각형이 이제 합동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삼각형 내부의 평행선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삼각형 내부의 평행선이 여기에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이 삼각형, 요 작은 삼각형 얘를 따와 보겠습니다. 작은 삼각형을 그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여기 길이가 일단 스몰 h고요. 스몰 h고 여기 길이가 라지 h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저희가 구했죠? C의 y좌표가 1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당연히 1이 나올 거고 여기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 길이는 CD를 2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CD의 길이는 T분의 T-2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분의 T-2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삼각형 내부의 평행선의 그 비율 공식을 이용해서 2분의 T-2 대 얘랑 얘를 더한 값을 써야죠. 그러면 2분의 2가 더해지기 때문에 2분의 T 얘가 스몰 h 대 라지 h다. 그래서 2분의 T 스몰 h는 2분의 T-2 곱하기 라지 h다. 저는 a 스몰 h에 관한 식으로 치환을 해서 여기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양면에다가 t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랑 얘가 약분이 되고 스몰 h는 t분의 t-2 라지 h다. 여기 나와 있는 스몰 h에 대한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지워지고 t분의 t-2 곱하기 라지 h라고 하면 되겠죠. 이제 뭐가 뭐의 몇 배냐 이것만 하면 되는데 a, b는 a오 b의 몇 배다. 4는 2의 2배다. 10은 2의 5배다. 앞의 수에서 뒤의 수를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요. 앞의 수에서 뒤의 수를 나눠주면 그냥 분수 표현을 하면 되죠. 같은 거는 지워주고 같은 거 지워주면 t분의 t-2가 남기 때문에 d것도 맞습니다. 수열 A에는 첫 항이 88이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관계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첫 항을 아니까 A에 1을 대입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 A의 2는 이렇게 나뉩니다. A의 1-3 또는 2분의 1 곱하기 A의 1. 근데 이때는 A1이 65보다 클 때고요. 이때는 A의 1이 65보다 작을 때인데 A의 1은 88이기 때문에 밑에 조건은 지워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A2는 A1부터 다시 써줄게요. A1은 이제 88이 되고 A2는 이제 여기다가 3을 뺀 85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A3을 볼게요. A2를 아니까 저희는 A3도 구할 수가 있겠죠? A2-3 또는 A2의 2분의 1 곱한 거인데 A2도 85, 65보다 크기 때문에 위의 조건을 써줘야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규칙성은 65가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65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3씩 내려가는 등차 수열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써볼게요. 그러면 A3 같은 경우에는 82가 될 것이고 A4 같은 경우에는 79가 될 것이고 A5 같은 경우에는 76이 될 것이고 A6 같은 경우에는 73이 될 것이고 A7 같은 경우에는 70이 될 것이고 A8 같은 경우에는 63이 될 것이고 67이 될 것이고 A9 같은 경우에는 64겠죠? 64가 될 것이고 A10부터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A9는 64입니다. 64라는 것은 그러면은 A9를 한번 넣어볼까요? A의 10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A의 9-3 또는 A의 9에다가 2분의 1 곱한 것일 텐데 이때는 A9가 64잖아요? 위의 조건을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A10부터는 32가 나올 거예요. A11
요거는 15까지만 더하면 되니까 15까지만 좀 노가다를 해봅시다. 16이고 A12가 8 나올 것이고 A13이 4 나올 것이고 A14가 2 나올 것이고 A15가 1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다 더해줘야 되는데 계산은 어떻게 하냐? 여기까지 끊어주고 여기까지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하면 되고 여기는 그냥 노가다 해서 암산할 만한 정도의 스케일이 되니까 첫 항과 끝 항을 더해준 다음에 항의 개수 곱해주고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첫 항과 끝 항 둘이 더해주고 88에다가 64 더해줍시다. 64를 더해주면 12고 여기다가 14니까 152. 152에다가 몇 개 있는지 확인해야죠. 1부터 지금 9까지 포함된 거죠. 8이고 9이기 때문에 9를 그냥 곱해주고 2로 나눠주면 됩니다. 152를 갖다가 2로 나눠주면 27에 14고요. 12가 남고 6이죠. 76. 76에다가 9를 곱하면 6, 9, 54에 7, 9, 63. 63에다가 5를 더하면 68. 684에다가 이거 계산해 줍시다. 둘이 더하면 32에다가 16을 더하니까 8에다가 48이고요. 48에다가 8을 더하면 56이고 이렇게 더하면 60이고 60이고 63이네요. 63을 더하면 여기가 7이 되고 여기 14가 되고 747이 정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두 수열 AM, BN이 있습니다. K는 1부터 10까지 그러니까 A1부터 A10까지 요거의 합이 3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럼 이거는 분배 법칙을 그대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3 더하기 시그마 BK 이 자식이 9래요. 그러면 시그마 BK는 6이라고 나오겠죠. 그때 얘를 구하래요. 그러면 얘를 6 더하기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의 합이니까 55 따라서 61이 정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고요. 라지 fx라고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죠. 그거의 도함수 fx 이 함수를 미분한 함수죠. 그것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라지 f2에다가 라지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은 것을 빼었을 때 21이 된다고 할 때 그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적분을 활용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함수를 모두 적분을 한 다음에 정의역의 범위에 따라서 다르게 대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라지 fx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범위에 따라서 또 나뉘게 되겠죠. 그래서 범위에 따라서 미분을 할 건데 미분을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2x부터 미분을 하면 앞에 있는 거 x제곱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얘로 나눠주면 되죠.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거는 전개해준 다음에 적분을 해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kx제곱 플러스 2kx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 올려주고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kx 세제곱 하나 올려주고 그러면 2랑 2가 약분되니까 플러스 kx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3분의 kx 세제곱 플러스 k 곱하기 x제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위는 x가 0보다 작을 때 이거고 x가 0 이상일 때 이겁니다. 그럼 f에다가 라지 f에다가 2를 대입한 것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8k 플러스 4k니까 3분의 12k 즉 3분의 4k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을 때는 위의 식을 써야겠죠.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니까 마이너스 9라고 나올 텐데 여기에서 요거를 빼주래요. 그러면 3분의 4k 더하기 9가 지금 21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은 37에 21이니까 35, 15겠네요. 그러면 3분의 4k가 이제 15를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4k가 이제 15에다가 3을 곱한 15에 다시 21에다가 9를 빼면 1에다가 10에다가 2, 12 얘가 12를 만족해야 되고 양변에다가 3을 곱하면 4k가 36이 돼야 되니까 k값이 9가 나오겠네요. x는 0보다 큰 정의역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ft랑 ft분의 1이 더했을 때 2가 만족시키는 거. 그런데 보시면은 t의 범위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첫 번째는 이러합니다. t의 범위가 이러할 때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f의 t가 이제 0이 나오고 f의 t분의 1은 역수를 취했으니까 로그 3의 t분의 1이 나오겠죠.
근데 얘네 둘을 더했을 때 2를 만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얘는 0이니까 로그 3의 t분의 1이 그냥 2를 만족했다고 하면 되겠죠. 이때는 t분의 1이 9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t는 9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경우를 모두 구해줘야겠죠. t가 이 경우일 대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ft 같은 경우가 이제 로그 3의 t가 나올 거고, f의 이제 t분의 1 같은 경우가 0이 나올 텐데, 이때도 얘가 9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t가 이제 얘가 2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t가 9가 나오겠죠. 그래서 9분의 81 더하기 9분의 1이기 때문에 9분의 82가 정답인데, 여기서 안 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등호가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등호가 포함이 되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t가 1이라면 f1 더하기 f1이잖아요. 이게 2를 만족할 수 있는지 봐야 됩니다. f1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둘 다 0이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0 더하기 0은 2가 될 수 없어서 여기 있는 등호는 빼주시고, t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이 경우일 때와 그 다음에 이 경우일 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탄젠트 그래프가 나왔어요. 우선 0,2를 지나기 때문에 c의 값은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를 봐야죠. 주기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만큼 같기 때문에 지금 2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2파이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b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원래 탄젠트 그래프의 주기였던 파이였죠. 파이를 갖다가 b로 나누니까 얘가 2파이가 됐다는 것은 얘가 2분의 1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b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2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 5가 나온다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되죠. a 탄젠트 2분의 1 파이에다가 2파이네요. 2파이. b가 2분의 파이가 맞네요. 2분의 파이에다가 2를 더한 값에다가 2분의 파이, 5를 지난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 탄젠트의 4분의 파이 플러스 2가 5를 지난다. 그러면 a 탄젠트의 4분의 파이 얘가 3을 지난다. 탄젠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2 곱하기 a가 3을 지난다고 했을 때는 양변에다가 루트 2분의 2를 곱해줘서 a 같은 경우 루트 2분의 6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루트 2가 나오는 거죠. a 같은 경우는 3루트 2가 나와요. 그래서 a, b, c를 모두 곱했을 때는, 자 여기서 계산 실수,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죠. 따라서 그러면 그냥 a가 3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a는 3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a, b, c를 모두 곱하면 2랑 2분의 1이 약분이 돼서 3이 정답으로 나오겠죠.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정수. 3차 함수의 개형은 여기 있는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렇게 그려지는지 글이 뭐 없을 건지 나중에 또 이제 설명을 드릴 테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한다는 뜻은 튕기는 부분이 두 번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튕기는 부분이 두 번 없게 되면은 어떻게 그어도 글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튕기는 부분이 두 번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튕기는 부분이 두 번 나와야 된다는 것이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이 2개 이상 존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함수를 미분했을 때 그 지점이 0이 되는 순간이 2개. 따라서 도함수의 글이 2개 이상 나오면 된다. 미분을 해볼게요.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얘가 0이 되는 지점에 근이 2개가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0이라고 기준을 내렸으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눠주도록 할게요. 2x-3이 0. 3일에 여기 마이너스를 내리면 x 같은 경우 마이너스 3 또는 x 같은 경우 1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3차 함수 그래프가 존재하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 3, 이 부분은 1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x축이 어떻게 지날 건지가 중요해요. x축이 이렇게 지날 건가, x축이 이렇게 지나갈까, x축이 이렇게 지날 건가. 이때는 근이 2개가 나오고 이때는 근이 2개가 나오고 이때만 근이 3개가 나오는 걸 보아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인 f의 마이너스 3과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인 f의 1을 곱했을 때 음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전제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사이값 정리와 유사하죠. 사이값 정리죠.
그럼 f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7에다가 여기다가 대입하면 플러스 27이기 때문에 없어지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27에다가 플러스 4 마이너스 k이기 때문에 31 마이너스 k, 요거 곱하기 x에다 k, x에다 1을 넣었을 때 1 플러스 3 마이너스 9 플러스 4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를 곱했을 때 이게 0보다 작다고 나오면 돼요. 얘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줄게요. 그럼 k 플러스 1 곱하기 31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이너스 빼주시면 k 마이너스 31 곱하기 k 플러스 1이 0보다 작고, 여기는 앞에 마이너스 올라왔으니까 플러스 되겠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게 k고 31보다 작은 게 k다. 빼면은 32고 둘 다 포함 안 되니까 하나 더 빼면 31개가 정답으로 나오겠죠. 임의의 실수 a와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a의 n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그것을 이제 a, n 이렇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럼 2020,3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2020. 그럼 이것도 4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3. 얘도 3 이렇게 하고 루트 6. 얘도 4 이렇게 하고 로그 2의 5. 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판별하래요. 3차 함수에다가 2020. 그러면 여기는 하나 나오겠고, 여기는 이렇게 생긴 거에 마이너스 3이니까 0개 나오겠고, 여기는 이렇게 생긴 거에 루트 6이니까 하나 나오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거에 양수 얘 있으니까 2개 나오겠고, 그래서 총 4개가 정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실수인근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때는 허수까지 포함을 하라고 하면 이제 3개, 4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어서 오늘 풀었던 수투 문제 8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어려운 문제는 없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개념이 좀 사용된 문제가 있었죠. fx에 대해서 굉장히 예쁜 모습이 나왔죠. 지금 f의 이제 f'2가 1이다 나와 있어요. 미분한 다음에 2 대입해서 a값 구하면 되죠. 2x-a에다 2를 대입한 거 4-a가 1이기 때문에 a값은 3이라고 나옵니다. 예쁜 모양이 되려다 말았네. 우선 fx가 다항함수가 돼 있고 이거를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h에다 0을 대입했을 때 0보다 목골이 완성되는데 그게 수렴하기 때문에 f 리미트 h를 갖다가 0으로 보냈을 때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4가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h를 0으로 보내면 f에다 2를 넣었을 때 이 값이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다가 f에 2를 쓰면 굉장히 예쁜 모습이 나옵니다. f'2가 3이 될 수 있다. 미분한 다음에 a 값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x 플러스 a에다가 2 대입한 거. 그럼 12 플러스 a가 지금 3이라는 거다. a 값은 마이너스 9라고 나오고요. f2가 4라는 거 저희 알고 있으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b에다가 2,4 지난다 해서 b값 구하면 될 것 같아요. 4, 3, 12고요. 마이너스 18이고 플러스 b가 4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빼면은 마이너스 6이죠? b 값은 10이라고 나오네요. 둘 다 제곱해서 더하면 181이 정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수 fx가 이런 형태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 0분의 목골이 수렴하기 때문에 f1이 지금 2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다가 f2를 쓰게 되면 f'에다가 지금 f1이 2인 점을 알 수 있고, 여기다가 f1을 쓰게 되면 f'1이 12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 값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곱의 미분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미분을 한다. 이 x 곱하기 fx. 이때는 저희가 구하고 있는 게 g'x를 구하고 있는 거죠. 미분을 안 하고 한다.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f'x. x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쉽게 구할 수 있죠. g'1은 2 곱하기 f의 1 플러스 2 곱하기 f'1. 요거는 4고요. 요거는 이제 24라고 나와서 28이 정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f1이 마이너스 2인 다항함수 fx가 1차 함수 gx가 같이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x-1분의 이런 식이 8을 만족한다고 하는데, 이때는 fx, gx가 곱해져 있어서 굉장히 귀찮아 보이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hx라는 하나의 함수로 치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미트 x가 1로 보냈을 때 x-1분의 hx 플러스 4가 8이다. 예쁜 모양이 되려다 말았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1을 얘로 보냈을 때 0으로 수렴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h에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h는 플러스 4가 되고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면 h'에 지금 1을 넣은 값이 8이라는 것도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h'에 1을 넣은 사실이 8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f'x 곱하기 gx 플러스 fx 곱하기 g'x 얘에다가 1을 대입한 거, 얘가 8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f1이 지금 4라는 거, h1이 4라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f1 곱하기 g1도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f1은 마이너스 2잖아요. 양변에다 마이너스 2 나눠주면은 g1 이건 마이너스 4였죠? 마이너스 4. 그쵸? 그러면 G1은 2라고 나옵니다. G1이랑 F1이랑 뭐 이런 거 다 대입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보이죠? F'1을 구하는 거니까. 얘 2였고, F1이 아까 전에 마이너스 2였고, G'1은 G'1도 구해야 되네요, 지금 보니까. G 같은 경우에는 1차 함수라고 나와 있어서 AX 플러스 B라고 일단 정할 건데, 보시면, G에다가 0을 대입한 값은 B죠? G에다가 위분을 한 값은 A죠? 근데 거기다 0 대입하면 그냥 A 나오겠죠? 둘이 같대요. 그럼 요거 뭐 BB로 고쳐도 되고 AA로 고쳐도 되고. 근데 얘가 1,2 지난다고 했으니까 A 플러스 A가 지금 2라는 거거든요. A는 1이라고 나와요. 따라서 GX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였냐면 X 플러스 1이었다. 그러면 G'1을 구하는 건 쉽죠? G'X는 1이고 거기다가 1 대입하면 그냥 1이죠. 1. 그래서 EF'1 마이너스 2 얘가 8이다. 그럼 EF'1이 10이다. 그러면 F'1은 5라고 나오겠네요. 5가 정답입니다. 최고차항계수가 1이고 F0이 2인 3차 함수라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은 힌트가 들어있죠. 최고차항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ax 제곱 플러스 bx에다가 상수항 2라고 했으니까 2 적어줄게요. 이런 fx가 이런 관계에 지금 만족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1을 넣었을 때 0분의 목골이 마이너스 2로 수렴하기 때문에 f의 1 마이너스 1이 0에 수렴한다는 거 알 수 있고 f1이 1이라는 거 알 수 있다. 플러스 fx 마이너스 x제곱, 이게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 사실까지 알 수가 있죠. 그럼 요거는 fx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었잖아요. 그럼 fx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한 것도 저희가 표현을 해봅시다. x세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 그리고 f1이 1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식을 하나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f1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지금 1이다. 1, 1이 없어지고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다. 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여기는 b 대신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를 써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니까 x-1을 인수로 갖는다고 하니까 여기다가 x제곱 써줄 수 있는 거고 플러스 모 x에 지금 상수항이 2라고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2까지 써줄 수 있는 거죠. 상수항 플러스 2네요. 상수항 플러스 2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2까지 마이너스 2까지 맞나요? 써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지금 a 마이너스 1에 지금 x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a가 되겠네요. a가. 그 상태에서 저 함수값이란다. 극한값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x 제곱 대신에 이 식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x-1끼리 약분되고 여기다가 1 대입했을 때, 즉, 1 플러스 a-2가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 없어지고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네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 b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따라서 fx는 어떻게 나오냐. fx는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x의 플러스 2다. 요거 3, F3에서의 접선의 길기 구하는 거는 미분, 3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에다가 3 대입합시다. 9, 3, 27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22 정답으로 나오겠죠. 직선 요거와 접하도록 해야 된대요. 그럼 여기에서 특정 정의역에 대한 미분계수가 8이라는 거를 저희가 바로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지나는 점을 얘도 지난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죠. 그러면 4x 세제곱 플러스 4x 얘에다가 특정 정의역 대입했을 때 이게 8이 나오는 정의역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t, 뭐 이렇게 지난다고 하고 4t 세제곱 플러스 4t가 지금 8 지나야 되니까 그러면 t 세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지난다고 하고 그러면 t 마이너스 1을 지금 인수가 같죠. 1 넣었을 때 성립 하니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건데 어차피 이렇게 생긴 4차 함수잖아요. 이렇게 생긴 4차 함수잖아요. 특정 정의역에서 나올 수 있는 미분계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존재하긴 하겠지만 그것도 이제 확인을 해보려면 인수분해를 끝까지 해봐야죠. 여기 t제곱이 들어갈 거고 뭐 t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플러스 2 들어갈 거예요. 이게 0. 뭐 t제곱 마이너스 t제곱이 지금 0이니까 여기는 1 들어가겠네요. 여기서는 그럼 허근이 나오기 때문에 나올 수 없고 나올 수 있는 그런 t 하나. 따라서 1, 뭐를 지나야 되는데 그 점을 얘가 지나잖아요. 1, 10을 지난다. 이 그래프가 1 플러스 2 플러스 a가 1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a 값은 7이라고 나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 3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gx 같은 경우가 지금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1대1 대응이라는 뜻이다. 1대1 대응이란 뜻은 모든 정의역이 모든 치역을 지정해야 하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하며 서로 다른 정의역이 서로 다른 공역을 지정해야 하는 함수이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1대1 대응이라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이 3차 함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자면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에서 이제 1차 함수 부근에서 한번 튕긴 함수를 말하죠. 하지만 이렇게 생긴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가로선을 그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지나는 교점이 3개, 1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럼 3차 함수에서 1대1 대응이 만족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각각 하나밖에 안 나오죠. 따라서 이 그래프는 미분했을 때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이 0개 또는 1개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미분했던 그 2차 함수 그래프의 근이 없거나 1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판별식이 이런 관계에 만족한다. 이런 결과까지 도출해낼 줄 알아야 돼요. 1대1 대응이라는 이 힌트 하나만으로도. 그럼 gx를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x를 미분하면 3x제곱이고요. 플러스 2ax에 플러스 b. 얘를 이제 판별식 썼을 때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b 아니지. 3b네. 3b. 얘가 이 관계 만족한다. 여기까지 이제 도출을 해놔야 돼요. a제곱이 요거보다 이렇게 관계 만족한다. 그러면은 기억이 정답으로 일단 찍고 가야겠네요. 함수 f'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선 fx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대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하기 fx는 x의 세제곱이네요. x의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의 플러스 c 마이너스 x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x 세제곱에 플러스 2b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양변에다 1을 나눠주면 fx는 x 세제곱 플러스 b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f'x는 이렇게 나오겠네. f'x는 3x 제곱에 여기 2bx죠. x 3x 제곱에 플러스 2b. 예, 맞습니다.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게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얘의 축방이 0이거든요. 이렇게 그려지던가 이렇게 그려지던가 이렇게 그려지던가 세 경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글이 나오냐, 근이 한 개 중글이 나오냐, 또는 근이 나오지 않느냐. 근데 저희가 확인했던 바로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수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A는 상수죠. 상수를 제곱하면 0 또는 양수죠. 그럼 B 같은 경우도 이런 결과를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0 또는 양수. 그러면 3x 제곱 플러스 0 또는 양수잖아요. 각각 함수를 먹여주면 3x 제곱이 마이너스 2b라는 것은 0 또는 요거 곱하면 3x 제곱이 0이 되거나 3x 제곱이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근이 안 나오거나 근이 하나 나오거나 이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여기는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유는 틀렸습니다. 그럼 방정식 f'x가 0, 이 실근을 가진다. 그럼 실근을 가지는 경우는 얘일 때와 얘일 때 있었는데 이 경우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이제 b가 0이라는 전제로 가는 거예요. b가 0일 때 a는 당연히 0이겠죠. 기억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으니까. 그때 g'1이 1이래요. 그러면 gx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x 0이니까 a와 b가 0이니까 얘 둘 다 없어져요.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은 상수는 어차피 떨어지니까 3x 제곱이네요. 1 대입하면 3이니까 틀렸습니다. 기억이 정답이에요. 자,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3차 함수 fx에 대해서 방정식 f'x는 0의 두 시근을 만족하는 알파와 베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한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따라서 알파와 베타 사이의 간격이 지금 10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두 점 알파, f 알파, b, f 베타, 아니 베타, f 베타. 요거 사이 거리가 26이다.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요거 만족하는 거. 뭐 3차 함수가 뭐 이렇게 생기든 또는 이렇게 생기든 일단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얘를 미분했을 때 0이 만족하는 그 두 실근이 알파, 베타 두 개가 나온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두 번 튕기는 3차 함수라는 것이에요. 극대값 급소값이 존재하는, 그래야지 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두 정의역 두 개가 이렇게 알파, 베타가 나란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든가 이런 식으로 그리든가 알파, 베타는 정하기 나름이니까 여기 알파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는 이제 f 알파가 있는 거고 베타가 있다고 치면 여기는 이제 베타 f 베타가 있는 거고 그 둘 사이의 간격이 지금 10이라는 거 저희가 알려주고 있는 거고 요거 잠깐 간격이 10이라는 거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요거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가 지금 26이라는 거 알려주고 있는 거고 피타고라스를 그냥 쓰면 되겠구나. 왜냐면 극대값과 급소값의 차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극대값과 급소값은 여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 어디냐? 알파와 베타. 정역 알파와 베타가. 그러면 피타고라스 써서 26의 제곱은 676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100 더하기 지금 576 나와야 되는데 576은 24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24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극대값과 급소값의 차는 둘의 y좌표 차이기 때문에 24가 정답입니다. 이 경우에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 알파라고 하면 여기 이제 f 알파 나올 거고 베타라고 하면 여기 f 베타 나올 거고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지금 10이라고 나와 있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6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를 쓰면 여기 길이가 24라고 나오겠고 결국에 24가 정답으로 나옵니다.